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2년을 보태면 22년입니다. 22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후속 재판은요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4개월, 3심 대법원 판결 때 4개월 해가지고 1년 2개월 안에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못하면 석방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제 판결이요 4년 만에 끝났습니다. 4년 만에. 야, 정말 이 정권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 이 법원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사소송법상 6개월, 4개월, 4개월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선거법을 분리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미리 아마 형을 2년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2년 지금 복역 중에 지금 재판받는 이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형사소송법 이거 있으나 만가 아닙니까? 있으나 만가. 저는 그래서 이처럼 이런 걸 보고 구속만기라 그러는데, 구속만기를 지키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전부 다 재판을 거부하고 사임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의 그 행위가 옳습니다. 변호인들의 재판 거부 이전에 하여튼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도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니 이 나라가 무법천지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이 무법 정권입니다. 더욱이 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지휘한 이 법무부, 법무부, 법이 없는 부, 이런 말이 나와 있듯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적어도 아마 내가 좀 봐줘서 200년은 받을 것 같아요. 10배는 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10배 하면 이거 너무 적다 그럽니다. 한 100배 받아야 된다. 사실입니다. 이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몇 배나 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사면이 또 한이 많이 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구정 전에 저는 석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운운하는데, 국민이라는 게 그게 약방의 감초입니다.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국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이 국민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입만 벌리면 국민 찾지만 실제로는 이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징역을 삽니다. 또 실제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데 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최순실 씨
뭐 K재단인가 미르재단인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또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억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탄핵도 잘못됐다, 구속도 잘못됐다, 즉각 석방돼야 된다, 그런 주장들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 이 정권 잡고 또 정권 유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또, 그리고 또 이 보수 세력 파괴하는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하고 석방 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원진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당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바뀌어서 그 당 사람들, 또 그 외에 또 광화문에 이런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정말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부당하죠. 저렇게나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고 저런 장기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한데, 그러나요, 그런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지가 박근혜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야말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해서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지 못했다 하면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잘못이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오만했습니까? 보통 이래 됐으니까 지금 이 풀이 죽었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그 오만의 극치가 뭡니까? 그해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때 이한구씨 공천 심사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칼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날려보내고 유승민 씨 한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따라 해가지고 그때 김무성 씨가 당대표를 했는데 뭐 옥새 작전인가? 뭐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런 쇼를 벌려가지고 마침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압승을 못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의석이 한석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더 잘못한 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땅의 보수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원수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완전히 망친 사람 아니요? 더 망친 게 뭐냐? 문재인 씨요. 대통령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박근혜 씨가 만들어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될 수 있었습니까?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박근혜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수를 사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의 보수가 중요합니까? 이 나라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박근혜가 더 중요합니까? 박근혜가 뭔데요? 대통령 딸로 자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해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가 뭐 당신네들보다 고생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한데 박근혜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하고 그리고 구속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그 최종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 무지에 있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데 역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마침 그때 제가 텔레비에 좀 많이 나갈 때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 나는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우선 가까이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여성이고, 그것도 또 시집도 안 간 여성이고, 또 아까도 조금 전에는 내가 뭐 대통령 딸로서 뭐 호의호식했다 그랬지만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또 이 정말 불행하게 세상을 떴고, 또 뭐 형제간의 사이도 별로 안 좋다 하고 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저니까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겠더라고요. 두 쪽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파탄내고 안보 실종하고 다 잘못이지만 제일 잘못하는 거는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렇듯이, 즉 그걸 내가 비난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되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지지할 거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할 것 같아서 이 국민이 분열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안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도 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 누가 집권을 하느냐? 당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 그 안에서도 유력한 문재인 씨가 집권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서 문재인 씨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도 구속되고 탄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랬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설문 서준대 개입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날이 언제냐 하면 10월 24일입니다. 24일인지 5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오후에 마침 종편에 나왔어. 그때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내가 딱 이랬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딱 뉴스 보면 판단이 딱 써야 됩니다. 몇 날 며칠 생각해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정치 때려치워야 돼요. 정치. 나 딱 그러면 저 정도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사임을 해야 됩니다. 왜 사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임을 하는데, 근데 그냥 사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10월 달이니까 다음 해 2월 24일 날이 임기 4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했냐? 국민 여러분, 어쨌든지 이 말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으로 그 정도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쳤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국정을 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 안 지는 게 도입니다. 나는 물러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10월 말에 지금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 추운 겨울에 선거하는데 이게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기간도 또 이렇게 짧은데 좋은 대통령을 뽑아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임기 4년이 되는 내년 2월 24일 날 나는 물러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주어서 국정을 운영하게 한다. 본래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아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나는 국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으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선거 다시 말하자면 이 보수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여유가 생기거든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아직 2월 달까지. 그때 6개월은 안 되지만 한 5개월, 지금 선거 때까지는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24일 사임하면 선거는 언제냐면 4월 말에 하게 돼 있거든. 4월 말에. 그랬으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선거를 했으면 이긴 거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문재인 씨 대통령도 안 만들고 구속도 안 되고 국민 분열도 안 되고 내가 이런 말을요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 나와서 몇 분 했습니다. 안 돼가지고 어떤 말까지 했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 말을 실천을 하지 않으니 혹시 내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전해주시오. 내가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이것도 공개를 해서 안 된대요. 어떻게 그런 내 말을 이종구 옛날에 국방부 장관 한 분 있어요. 그 대구 사람이고 진짜 TK에 가히 명줄에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종용해보겠다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이 박바들 박사모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됩니다. 탄핵이 왜 탄핵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박근혜 정부의 때 헌법재판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가 헌법재판소들이니까 구성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그냥 박근혜 쪽 지지자들이면 탄핵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탄핵을 만약 그때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진짜 내란 상태로 갑니다. 연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광화문에 그 100만 인파가 계속 모이는데 탄핵 안 돼서 보세요. 대한민국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또 문재인 정부 날라보내려고 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라도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 유리하게 생각하고 뭐 불리한 건 안 그러면 됩니까? 그랬으면 이 정권도 안 넘어가고 보수가 괴멸도 안 되고 구속도 탄핵도 안 되고 탄핵 안 됐으면 구속도 안 됩니다. 이런 때에 제가 사실 뭐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 방송 듣는 분 중에도 이 말을 들을 겁니다. 대학 총장 지낸 분도 있고 또 법원이나 검찰에 또 고위직 지낸 분들도 있고 뭐 교수로 또 고위직 지낸 분들도 있고요. 저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광화문에서 말이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물러나라 한다고 물러나면 앞으로 대통령 어떻게 버티겠냐? 물러나더라도 잘못한 거 인정한다 이거야. 물러나더라도 헌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야 된다. 즉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핵이 되면 구속되게 돼 있거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진심으로 그러면 헌법주의자가 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람이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맹목적인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가 망했냐? 보수주의가 망하는 거요. 요즘 문재인이요, 막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욕에 샀지만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수 세력 당신들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은 게. 무엇보다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빵점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깁니까?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고 하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지형 전문에 따라서 택틱, 선택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정선거 내세워가지고 국민적 권리를 우리가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혐의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국민적 권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전략이 없어요, 우파에는. 그래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제 감정이 좀 섞여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징역 살 거 다 살았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뜨거운 애국심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또 그 애국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애국심이 아니고 이기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기심. 지금 그래서 박근혜 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지금 박근혜 팔이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원금이 제일 많이 모인답니다. 이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들을 규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 비난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